요거트가 뭐 이형 당뇨 예방에 입증이 됐다 이래서 FDA에서 관련 문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예가 있을 정도로 엄청 건강한 음식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우유로 만든 것도 그런데 이걸 두유로 만들면 얼마나 더 건강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유로 만든 요거트는 우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근감소 예방을 위한 단백질 섭취용으로 뭐 거의 가장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맛까지 상큼한 이 두유 요거트를 오늘 시간에 만드는 법부터 해서 일반 우유 요거트에 비해서 또 어떤 심혈관 근감소 말고 더 구체적인 건강상 이점이 있는지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데까지 스탁팅입니다. 자, 그래서 두유 요거트 만드는 방법, 요 그림은 집에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요 글은 뭐냐면 우리가 두유 요거트뿐만 아니고 두유 그릭 요거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꾸덕한 거. 요 두유 그릭 요거트를 소위 말해서 시중에 우리 인터넷상으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제품의 실제 제조 과정을 요 글로 제가 요약을 해 놓은 거고, 뭐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두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시중 제품에서는 이제 소량의 소금하고 콩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바닐라 빈을 첨가한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뭐 소량의 소금 정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두유 요거트 만드는 유산균 따로 있습니다. 비건 유산균이라고 해서 일반 우유 요거트 만드는 균종이 뭐 불가리쿠스, 뭐 소모필로스 이런 애들인데, 비건 우리 두유로 만드는 요거트 유산균은 거기에 또 뭐 비피더스, 뭐 아시도필러 카제이 뭐 이런 애들을 넣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 일반 유산균들이 먹을 당이 두유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비건 유산균을 추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이런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비건 방식으로 배양하신 균주를 아마 쓰실 거고요. 이제 집에서는 비건 유산균 스타터라는 걸 사서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집에 따뜻한데 8시간에서 12시간 놔도 되지만 요거트 제조기가 있다면 좀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면 일반 두유 요거트가 되겠고 좀 묽은 농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물기가 굉장히 적은 꾸덕한 그릭 요거트로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면포를 이용해 가지고 요청을 쫙 짜내면은 꾸덕한, 우리가 훨씬 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먹기에도 좋은 형태의 그릭 요거트가 두유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중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물기가 줄면서 영양소가 3.5배 농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유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두유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되면 영양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우유 두유, 우유 요거트 두유 요거트, 우유 그릭 요거트 두유 그릭 요거트, 이런 식으로 요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우유 두유 요거트 두유 요거트 그릭 요거트까지는 요 5개는 일반 시중에 파는 거에 평균적인 함량을 제가 조사해서 다 적어 놓은 거고, 요 마지막 두유 그릭 요거트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시중에 파는 한 제품의 성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요 표를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지금 우유 계열하고 두유 계열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이제 단백질은 빠당빠당하게 둘 다 많은데 지방이 적은 걸 알 수가 있고, 포화지방은 정말 극단적으로 적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똑같습니다. 탄수화물도 적은 편인데 당류는 포화지방처럼 극히 또 적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 두유 그릭 요거트 특정 제품에는 당류가 아예 0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식이섬유는 당연히 우유 계열은 안 들어있고요. 두유 계열이 조금씩 들어있는데 두유 그릭 요거트 이렇게 농축하게 되면 또 6g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유 계열과 두유 계열의 이런 영양소 차이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제일 먼저 요 두유 그릭 요거트 단백질 13g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유 그릭 요거트 100g에 식물성인 걸 떠나서 일단 단백질이 13g이나 들어있다는 거는 엄청난 양입니다. 자, 이게 고령자 근감소가 생기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65세 넘어가면 단백질 섭취량이 훅 떨어집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그냥 확 꺾이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고령층 남자는 하루에 한 5에서 10g 모자라고, 고령층 여자는 하루에 한 10에서 20g 모자라다, 단백질이.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두유 그릭 요거트 100g만 먹으면 그 모자란 분량이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냥 원큐에 해결이 되는 굉장히 고단백 식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 식물성이라는 거에 한 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뭐 당연히 고기 먹어야죠. 동물성 단백질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더 많이 먹게 되면 심혈관 보호를 했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하버드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2024년에 굉장히 대규모 코호트 3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요게 중풍이고 요게 심근경색이고 요게 중풍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10%가 가장 적게 먹는 하위 10%에 비해서 중풍 심근경색은 19% 예방이 됐고 심근경색만 봤을 때는 27% 예방이 됐다는 거야. 중풍은 동물성 식물성의 차이가 없었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하버드대 논문은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란의 테헤란 의대 논문을 가져왔어요. 여기서는 32개 논문. 자, 이 정도면은 동물성 식물성 논문 그냥 싹 다 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32개의 총 71만 명의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요게 동물성, 요게 식물성입니다. 자, 총 사망률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쭉 올라가는데 식물성 단백질이 쭉 내려가죠. 자, 요거는 심혈관 사망만 봤을 때입니다. 보니까 동물성 먹으면 쭉 올라가는데 식물성은 쭉 내려가죠. 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자,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왜 심혈관 예방이 되냐? 자, 이게 식물과 동물의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조성이 달라요. 식물성 단백질 주로 아르기닌이 풍부한데 이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풍부한 메치오닌은 또 염증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산성화시킬 수 있어요. 자, 절대 이거 오해하시면 돼요. 동물에도 아르기닌 들어있고 식물에도 메치오닌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무조건 일방적으로 들어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좀 더 풍부하다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고 게다가 이거보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먹는 콩이나 견과류나 통곡물에 딸려오는 게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파이토스테롤, 마그네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이 뭐 그 혈관이나 이런 건강에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또 동물성 단백질에 풍부한 콜린이나 카르니틴 같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 장 미생물에 의해서 TMAO라는 독성 물질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근경색, 당뇨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고 지난 달걀과 심혈관 영상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 동물성 단백질은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얘기드리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무슨 무작위 물질이 아닙니다. 특히 콩은 이렇게 보완해 줘야 되는 특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동물성 단백질과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식물성 단백질 많이 먹는 쪽이 심혈관 보호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닥터 행님은 이 말대로 식물성 단백질 그래 좋으면 그냥 두부 먹으면 안 되나? 왜 굳이 두유 무슨 그릭 요거트로 만들어 먹어야 되냐? 맞습니다. 우리 두부 드셔야죠. 두부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도 드셔야 되지만 이 두부와 별도로 이렇게 무언가 콩을 발효하게 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효할 때 콩에 탄수화물도 분해가 되지만 단백질도 분해가 돼요.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분해가 되면서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령층에서 지금 단백질 섭취용으로 두유 요거트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령자의 흡수 측면에서 두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단백질 급원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대두에 가지는 약간의 불안한 점, 그걸 항영양소라고 합니다. 그게 뭐 옥살산, 피트산, 렉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두부를 만들어도 우리가 콩을 불리고 삶고 비지를 제거하고 이러면 상당수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부 먹어서 요렇게 걸리는 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발효까지 하면 더더욱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부 당연히 훌륭하지만 또 이런 발효로 인해서 이런 두 가지 이점을 가지는 색다른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부와 더불어서 이런 애들도 분명히 우리가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맛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솔직히 뭐 나토나 뭐 템페나 먹어봤지만 두부 이런 거는 좀 밥 반찬 느낌인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디저트 느낌이거든요. 상큼하잖아요. 그래서 두부를 먹는 사람도 이 두유 요거트 먹어야 될 이유가 맛 때문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 13g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디저트 주제에.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시중에 파는 두유 그리고 요거트 특정 제품 영양성분 표시에는 당류가 그냥 아예 0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두유 자체가 당이 굉장히 적은데 이 적은 당류조차 그 아까 식물성 유산균들이 전부 먹어 치워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유 제품이 아니니까 유당이라는 성분 자체가 없고요. 두유 요거트에는 그 적은 유당이 아닌 당도 다 발효로 없어지기 때문에 유당불내증도 없고 당뇨 환자한테도 당연히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영양성분 전체에서 가장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와 진짜 맞나 하는 게 당류 0g과 더불어서 이 식이섬유 6g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두유 요거트가 2g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3배 또 농축한 두유 그릭 요거트에는 6g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유 내지는 대두 자체에는 그 껍질에 기본적으로 갈락토만난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이게 우리 장내 유익균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대두 껍질이나 대두 자체에는 셀룰로스라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아서 이게 또 한 번 더 우리 화장실 가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기본적으로 변비에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이제 두유로 요거트를 만들게 되면 우리 일반 우유 요거트처럼 점성이 이렇게 안 나와서 올리고당이나 펙틴, 이눌린 같은 식이섬유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중업체 측과 직접 통화를 해서 오피셜로 받은 건데 절대로 일부러 식이섬유를 추가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두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체 요거트가 농축되면서 6g이 나온 게 맞고, 이거는 심지어 외부 업체 검사기관을 3번이나 불러서 정말 엄밀하게 검사하고 확인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식이섬유를 추가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두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나 추가한 거나 전부 다 건강에 좋은 건 맞고, 어쨌든 특히 아까 시중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두 자체 식이섬유가 6g이나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위 유산균을 부르는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여기 그 시중 제품 두유 그릭 요거트에는 100g당 무려 700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g당 7억 마리죠. 이게 앞에 인트로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요거트 균주가 소모필러스, 뭐 불가리스 이런 애들인데 거기에 비건 유산균이 카제이, 람노스, 비피둠 이런 애들도 추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반 균주인 서모필러스랑 불가리스는 하필 또 콩의 이소플라본하고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요. 그래서 이게 두유 요거트랑 궁합이 잘 맞고, 또 추가하는 카제이나 람노소스, 비피둠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공통적으로 셋 다 딱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람노소스만 모아서 이렇게 알약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약으로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건 유산균은 딱 저한테 좋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변비에 좋고 유산균은 설사에 좋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 두유 그릭 요거트 개인적으로 먹어봤을 때 뭐 영양, 맛 이거 두 개도 좋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아까 원리적으로 봤듯이 그런 비건 유산균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균주 전부 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좋다는 그 기전도 확실히 있고,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정말 심하게 앓고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자, 식물성 단백질 13g, 당류 0g, 식이섬유 6g도 훌륭하지만 사실 이 두유 그릭 요거트의 가장 일반 우유 그릭 요거트보다 뛰어난 점은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 그래서 두유 그릭 요거트의 지질을 분석해 보면 포화지방은 극히 적고 콜레스테롤 없겠죠, 당연히. 이건 뭐 동물에만 들어있는 거니까. 게다가 불포화지방을 분석했을 때는 리놀레산,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또 풍부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풍부하다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치면 오메가6도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지방 자체가 그냥 적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기전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유 요거트를 먹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 심장협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06년에 이거는 두유 요거트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대두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3% 정도 떨어진다, 이 단체에서 여러 논문을 분석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콩에는 건강한 지방산들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LDL을 줄일 수 있고 LDL 염증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콩을 발효하게 되면 비타민 K2 같은 혈관 건강에 좋은 이런 비타민도 많이 생기고, 또 콩 자체에는 마그네슘이라는 혈관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기전으로 대두 단백질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고 여기서 연구한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 논문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시 또 미국 심장협회의 논문을 불신한 분들이 계셔서 중국의 논문을 보시면, 자, 이것도 안타깝게 두유 요거트 논문 아니고 일반 우유 요거트의 지방을 대두지방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렇게 유지방을 대두지방으로 대체해서 요거트를 만들어 보니까 그 요거트는 항산화 능력이 올라갔고 단백질 소화율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늘었고 토코페롤 함량이 늘었다고 이 요거트를 분석한 결과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04년 핀란드 국립공중보건연구소에서 143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구는 두유 요거트, 한 구는 일반 요거트 이렇게 8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유 요거트에는 이제 대두 단백, 이소플라본, 식이섬유, 인지질 이런 거를 첨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두 강화 두유 요거트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특수하긴 한데 어쨌든 대두 강화 두유 요거트를 우유 요거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총 콜레스테롤 15.5가 떨어졌고 LDL만 봤을 때는 15.1이 떨어졌어요. 자, LDL 15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이게 대두 강화 두유 요거트 먹으니까 떨어졌고, 심지어 가장 심혈관 예측을 잘하는 지표라는 총 콜레스테롤 HDL 비율이 0.23이 떨어졌어요. 자, 이 놀라운 효과는 심지어 대두 강화 두유 요거트를 불과 일주일만 먹어도, 자, 이게 훅 떨어진 거 보이시죠? 불과 먹은 지 일주일 만에 다 나타난 결과였다고 이 핀란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전이 대두 단백이 LDL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콜레스테롤 제거를 촉진하고요. 또 콩의 식이섬유가 담즙 제우스를 막겠죠. 이제 그래서 또 콜레스테롤 내려가고, 또 콩에 여러분들 레시틴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뭐 달걀이나 대두에 들어있는 이런 인지질 성분이 또 LDL을 낮추고 LDL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전으로 대두 강화 두유 요거트를 불과 일주일 먹었는데 LDL이 15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두유 요거트 영양 성분 마지막 이소플라본입니다. 이거 천연 여성 호르몬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플라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플라보노이드 이런 거. 어쨌든 이 이소플라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두에 이제 풍부한데, 제니스타인, 다이드제인 이런 종류의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모양이 보시면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연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또 뭐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잠재적 결론을 내리는 연구들이 또 많습니다. 그게 2007년 산카를로스 연방대학 연구를 보시면, 이거는 동물 실험이긴 한데 쥐를 가지고 이소플라본 강화 첨가 두유 요거트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놓고, 요거트만 먹는 그룹, 운동만 하는 그룹, 요거트 먹고 운동하는 그룹, 아무것도 안 하는 그룹,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12주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룹 빼고 요거트를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전부 다 골 밀도는 좋아졌어요. 쥐의 골다공증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고, 물론 이제 이소플라본 첨가된 거긴 하지만 두유 요거트만 먹었는데도 뼈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런 동물 실험이 있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니까 뭐 남성을 여성화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소화에서 성조숙증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진짜 여성 호르몬은 아니고 이제 유사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뭐 극단적인 뭐 두유를 매일 1.5리터씩 수년간 먹은 사람에서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걸 보고했다는 사례 보고가 있기는 하던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두유나 두유 요거트를 먹는 용량에서는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유 요거트, 특히 두유 그릭 요거트의 여러 영양 성분하고 건강상 이점 전부 다 설명드렸고, 이거를 제가 만들 수 있는 법 분명히 영상 제일 처음에 충분히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분들 다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지만, 그거 어떻게 만들어 먹겠노?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또 이런 두유 요거트, 특히 두유 그릭 요거트를 손쉽게 인터넷에서 우리가 구매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업체에서 이 두유 그릭 요거트를 받아서 먹어볼 수가 있었고, 자, 제가 이거 집에서 이미 엄청 먹고 있지만 또 한번 이 자리에서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꾸덕하고요, 좀 뻑뻑하긴 한데 뭐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두유에 고소한 게 올라오다가 신맛이 탁 칩니다. 그거를 치면서, 솔직히 평소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안 드셔보신 분은 약간 좀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애들한테 먹여보니까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빠 이거 무슨 맛이야? 이러던데, 뭐 물론 이제 싫어하거나 뭐 불쾌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굉장히 좀 놀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두유 상한 맛?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맛이냐면, 제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마냥 건강한 맛이다. 그냥 이거를 딱 먹는 순간, 아, 이거는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없는 맛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저도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진짜 상큼하고 고소하고 향기로워요. 결정적으로 이게 아까 인트로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닐라 비를 넣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짝 나는 바닐라 향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데 심지어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물론 이거를 집에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혜향을 좀 썰어가지고 넣기도 하고, 또 단맛이 없으면 아예 안 먹는 분들을 위해서 뭐 알룰로스를 좀 첨가해서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뭐 과일 정도는 제가 조금 넣는 거는 괜찮긴 하지만, 너무 알룰로스를 넣어서 달게 먹는 거는 저는 그런 거보다는 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정말 지난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맛을 끊는다는 그 의미가, 이런 걸 먹고 맛있다고 느끼면 그게 단맛을 끊는 증거다, 그게 몸이 건강해진 증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먹은 사람들이 너무 건강한 맛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이게 맛있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내 몸이 건강해졌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된다고, 정말 이 두유 그릭 요거트 뿐만 아니고 뭐 모든 건강한 음식들을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대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저같이 무가당 그릭 요거트 평소에 자주 먹는 사람은 그냥 맛있는 맛입니다. 너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급스럽고 향기롭고 건강하고 고소하고 상큼한 그저 맛있는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자, 다만 이 제품의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은 유통기한이에요. 건강한 제품들은 그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100g당 유산균이 뭐 700억 마리가 들어있다, 그 말의 의미가 당연히 살균 처리 안 한 거고 당연히 방부제도 안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큰 걸 사게 되면 유통기한 안에 전부 다 먹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그만 거 사셔서 한번 기한 내에 다 드셔보시고 잘 먹어지면 대부분 아마 잘 드실 겁니다. 충분히 내가 잘 먹게 되면 그때부터 큰 거 사셔서 유통기한 거기 맞춰서 소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두유로 만드는 요거트의 영양 성분과 건강상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우리가 시중에 살 수 있는 두유 그릭 요거트 제품 소개까지 전부 다 드렸고요.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